지금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0명을 넘기면서 국내 코로나 발생 이후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감염 규모는 더 커진다고 하는데 코로나 상황 전문가와 함께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신규 확진자가 최대로 발생했고 최근 2주간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확진 환자는 또 38%, 이것도 최고치. 아무리 추석 이동이라고 예상했다고는 하지만 이건 너무 급증하는 이유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델타 변이는 우리가 한 명이 한 명을 감염시키는 게 아니라 한 명이 한 5에서 7명으로 방사형으로 감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2,000명까지는 좀 천천히 올라갔는데 2,000명 이후에 우리가 추석 전에 이미 방역이 완화가 되면서 이동을 많이 했어요. 그 이동의 결과가 어제 오늘, 내일까지 나타날 것 같고요. 그동안에 그 감염된 분이 추석 연휴 동안 전국적 대이동을 통해서도 감염이 됐을 겁니다. 그분들은 아마도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중으로 확산이 돼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확진자보다도 훨씬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근데 높은데도 그렇게 감염이 되는 겁니까? 네, 과거에는 델타 변이가 나오기 전까지는 백신은 감염을 차단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델타 변이 이후에는 돌파라든지 감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백신의 정의가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게 면역을 자극하는 준비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이니까 우리가 돌파라든지 감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연휴 인구 이동 여파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위험이 있는데 그러면 병상 확보에는 좀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까지 2,000명 정도도 상당히 조금 어려웠는데요. 아직은 병상이 한 60% 정도 전담병원, 생활치료시설이 한 56% 정도 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전담병원이 80%, 90% 이상을 수용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3,000명, 4,000명 이상이 매일 나온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이웃 일본처럼 집에서 대기를 해야 되는 상태가 올 수 있어서 정부가 좀 더 빠르게 재택 치료에 대한 개념을 빨리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생활치료시설을 일부 치료시설로 항체치료제라든지 기본 치료를 할 수 있는 개념으로 좀 전환을 해야지만 이 병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섬으로 가는 여객선을 통해서 지금 57명이 또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태가 벌어졌죠. 도서 지역 주민들의 병실 수용이 어떻게 될지도 걱정이고 아까 말씀해 주신 재택 치료 확대, 이건 괜찮은 겁니까? 네, 이제 섬에 계신 분들은 거기엔 사실 병원이 별로 없을 겁니다. 있는 경우에 그러면 이제 타 지역으로 와서 입원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런 섬에 계신 분들은 연령이 높으신 분이 많고요. 그런 분들은 재택 치료를 하기 어렵습니다. 재택 치료의 기준은 지금까지는 1인 가구라든지 12세 미만의 어린이와 보호자만 재택 치료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백신 접종을 한 경우에 1인에서 2인까지 아마 확대가 될 거고 연령도 아마 40대 미만은 재택치료를 권고를 할 겁니다. 하지만 50대 이상은 보면 이렇게 확진자들이 중증으로 가는 비율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가 생활치료시설 내지는 전담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확산세로 봐서는 사실 위드 코로나 이게 시작될 수 있을까 싶거든요. 근데 언제쯤 이게 가능은 할지 좀 의문이에요. 정부 입장에서는 전 인구 70%를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시점에서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해외를 보면 사실은 80% 가까이 올라가야지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70%가 되는 그 시기가 아마 10월 말이나 11월 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도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경구치료제가 좀 더 빨리 정부에서 확보를 한다면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47명 중에서 20명이 돌파 감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백신 무력화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국내 돌파 감염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해외는 의료진들 돌파 감염이 0.4%까지 높은데요. 국내에는 평균적으로 0.04%입니다. 다만 얀센은 1차 접종만 하게 되고 또 30, 40대 젊은 층 활동력이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되다 보니까 10만 명 중에 162명으로 가장 높아서 다른 백신에 비해서 5배 내지 7배 돌파 감염이 높습니다. 돌파 감염
비감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상대편 감염자가 마스크를 안 쓸 때 내가 마스크를 쓰고 백신을 맞았더라도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양쪽이 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돌파가 되더라도 65세 이상의 연령이 높은 분들과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감염이 되면 사망이나 중증으로 일부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우리가 추가 접종을 빨리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이번에 가락시장처럼 이렇게 어떤 식품을 관리하는 분들이 많이 감염이 되고 그분들 자체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특히 학생들을 교육한 교사분도 마찬가지고 CDC에서 권고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추가 접종도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부가 4분기부터 일명 부스터샷이죠. 이 백신 추가 접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진행이 어떻게 될지 얀센과 뭐 화이자, 모더나 등 교차 접종도 아직 좀 제대로 된 정보가 없고요. 아직 좀 부족한 정보가 많은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부스터샷? 해외에서는 이미 이제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7월 말부터 부스터샷을 65세 이상에 접종을 했고 지금은 전 인구로 다 확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계획이 돼 있지 않고 식약처가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예. 식약처에서 부스터샷에 대한 승인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드린 2월, 3월에 이미 요양시설이나 의료진들은 접종을 하셨고 우리가 화이자라든지 다른 백신을 보게 되면 5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 백신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네. 93%가 한 84%, 10% 가까이 떨어지니까 돌파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추가 접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10월 내에 이 부스터샷에 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영국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이제 내년 봄에는요 감기처럼 될 것이라 이렇게 전망을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걸려도 무섭지 않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이 내용은? 네, 원래 코로나가 감기 바이러스예요. 네. 그런데 이것이 변이가 되면서 이렇게 무섭게 변했는데 예. 다행히 전 세계가 한 70% 정도는 내년 정도가 되면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백신 접종을 많이 하게 되면 그중에 면역이 떨어진 분들을 통해서 이 변이가 발생하는데 네. 그분들이 감염이 돼도 중증으로 가지 않고 그러면 바이러스가 생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감기처럼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짧게 좀 여쭤볼 게 3,000명 이제 뭐 4,000명도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방역이 우리가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했던 방역 자체가 시스템이 좀 예측을 잘못한 거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해외에서 보면 우리가 1,000명, 2,000명을 올라갈 때 그 다음에는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특히나 예. 휴가 이후에 확진자가 많았는데 네. 추석 전에 방역이 조금 이르게 하면서 이동량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우리가 이동량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마스크를 잘 쓰면서 백신 접종률을 올려야지만 예. 우리가 해외에서 보듯이 10,000명 이런 정도의 그 확산세를 막을 수 있고 예. 어느 정점에 도달한 순간부터는 우리가 백신 접종률에 의해서 감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천원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